네, 오늘 강의의 내용은 타이틀이 Weighted Maskell CNN for Improvement Adjacent Boundary Segmentation이라는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제 인공지능 관련한 이 내용들 중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영역 중에 하나가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부분입니다.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을 이해하기 위해 몇몇 가지 기존 내용들을 많이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스칼 CNN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기초 지식, 일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을 먼저 잠시 점검을 하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많이들 그동안 공부해 오셨듯이 컨볼루션 뉴럴넷, 이 합성곱 연산을 이용한 딥러닝 모델에 많이들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오셨을 텐데요. 그러한 이 모델이 점차적으로 이제 확장이 돼서 초반에는 이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많이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클래스 라벨의 종류를 탐지하는, 프리딕션하는, 결과적으로 이것은 프리딕션하는 문제하고 연결이 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맨 초기에는 사진 한 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서 사진 한 장,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라고 할까요? 고양이가 있다면 이 고양이라는 이 타이틀, 이 사진의 타이틀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를 이야기해주는 이 모델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컨볼루션 뉴럴넷에서 이야기하는 그 논의 주제이죠. 하지만 이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한 단계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이 로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나오는 뭐 로봇이 있다고 했을 때 그 로봇이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네. 로봇이 있는데 이 로봇이 가지는 이 시각 정보에서 무엇을 우리가 탐지하길 원하는지를 비교해 보자면, 우리 인간이 이 시각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를 구조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로봇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발견되고 있는 어떤 사물, 그리고 그 사물이 어디 위치하는지도 궁금하기 때문에 그 사물의 위치를 탐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물의 위치가 여기 존재한다 라고 보았을 때 이 사물의 위치를 판독하는 이 정보가 추가적으로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물의 위치를 판독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로 판독하는 지역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 사물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는 좀 다른 색깔을 해볼까요? 여기를 알면, 약 대각선에 있는 지점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직선 선분을 그어서 바로 이 영역을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러한 영역을 소위 바운딩 박스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사진 안에서 우리가 타겟팅하고 있는, 우리가 찾고 싶어하는 이 사진을 탐지하는 것을 오브젝트 디텍션이다, 또는 사물인식이다, 이렇게 명명하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이 바운딩 박스를 찾아내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목표가 되겠고, 그리고 그 바운딩 박스와 매치업되고 있는 클래스 라벨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거와 매치업이 돼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고양이라고 했는데 이 고양이가 아니라 강아지다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강아지다 하면 틀린 거죠. 고양이다. 맞는 거죠. 그래서 이 클래스 라벨도 정확하게 여기에 이게 배정이 돼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도 정확하게 이 바운드리를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만일 예를 들어서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 점 두 개가 잡혀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바운딩 박스를 잡았는데, 만일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잡히게 됐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손실된 정보로 남게 되겠죠. 이 부분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 고양이의 신체의 일부분인데 그 부분을 잡지 못하니까 결과적으로 정보가 손실되었다 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정확하게 이 사물 위에다가 얼라인먼트 시키는지, 바운딩 박스를 정밀하게 위치시키는지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확한 포지셔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정확하게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것이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진행이 첫 번째 클래시피케이션 다음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 사이에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으로 사물의 그냥 경계면이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의 경계면. 사물의 혹은 사물의 경계면. 경계면 혹은 바운더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운더리 디텍션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면 좀 더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 오리가 있는데 이 오리를 첫 번째 바운딩 박스를 오리라는 클래스 라벨이 첫 번째 잡혀야 될 거고요. 두 번째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이 경계면을 잡기 위해서 점 두 개를 찍고, 그리고 정밀하게 이제 오리가 존재하는 영역을 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 세 번째는 이 오리의 영역이죠. 오리가 우리 인간이 탐지하는 것이 이 바로 오리의 영역을 우리가 관심사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의 영역인지 아닌지, 오리의 영역은 이렇게 우리의 영역은 이런 식으로 바운딩 박스가 잡혀서 영역 안에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래서 영역을 세그멘테이션 한다. 그래서 이 분할, 세그멘테이션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세그멘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은 소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목적, 이 태스크의 목적 두 가지를 완수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그 안에 있는 이 사물의 경계면을 잡아내주기 위해서 이 세그멘테이션, 이것을 사물의 이 바디에 해당되는 부분을 따로 분할하는 것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 인스턴트라면 의미론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죠, 이 이야기가. 그래서 가령 이 사진이 존재했을 때 나는 어떤 도로가 존재하는 사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도로가 존재하고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고 여기는 강이 존재하고 여기는 도로가 존재하고 여기 나무 그리고 여기 하늘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 미리 이 클래스 라벨, 이 의미론적인 이 영역, 여기는 하늘이어야 되고 그리고 도로여야 되고 강이어야 하는, 여기는 나무여야 하고 그리고 강이니까 초록색으로 볼까요? 이 강이라고 존재하는 곳, 그리고 도로라고 존재하는 곳, 그리고 하늘이라고 존재하는 곳. 하늘은 요즘에 미세먼지가 좀 심하니까 누렇게 한번 표현하겠습니다. 이 하늘이라고 존재하는 곳, 이렇게 나누어 보는 이 사진 안에서, 이 이미지 안에서 존재하는 것을 의미론적으로 나누는 것을, 그리고 그 각각의 픽셀에 대해서 이 의미론적으로 부여된 이 클래스 라벨에 어느 클래스 라벨에 속하는지를 보여주는 그 세그멘테이션을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목적하는 바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과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 거의 동일한데, 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이 바운딩 박스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바운딩 박스를 고민하지 않고 오로지 이 영역에 들어가는 이 바디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여기 있는 세그멘테이션이 어떠한 클래스 안에 속하는지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절충 보완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하게 되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다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 이 오브젝트가 여러 개인 경우나, 그리고 하늘, 도로, 강과 같이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오브젝트를 쉽사리 잡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특화되어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장점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야 하는 그런 이 연구 혹은 분석 주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혹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말하는 세그멘테이션은 어떻게 우리가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모델 안에서 탐지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제가 잠깐 앞으로 밀어 놓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오리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오리를 한번 색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리를 색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오리가 있는 영역과 오리가 없는 영역으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오리가 있는 영역과 오리가 없는 영역에 분할을 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박스 안에서, 이 이미지 박스 안에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판독을 어떻게 내리냐 하면 픽셀 단위로 판독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점일 때는, 요 지점일 때는 어떤가요? 오리의 영역이 아니죠. 요 픽셀일 때도 오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요 픽셀일 때는 어떨까요? 오리의 영역이죠. 그리고 이 픽셀도 오리의 영역. 여기는 어떨까요? 오리의 영역이고, 여기는 오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이너리 프리딕션입니다. 한 픽셀이 예를 들어서 한 픽셀의 정보를 yj라고 ij라고 하고, 그리고 i는 각각 x축, y축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결과적으로 i는 첫 번째 인덱스에서 이게 뭐 예를 들어서 200이라고 하고 200개의 픽셀이 있다고 하고, 여기서는 뭐 400개의 픽셀이 있다고 한다면, 이 i의 레인지는 1에서 200 사이일 거고, 그리고 이 j의 인덱스는 어떻게 1에서 400 사이에 있는 정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픽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정보가 어떻게 되죠? 0 또는 1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이진 정보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0은 의미하는 것이 오리의 영역이 아니다, 오리의 영역이 아님 이렇게 판독하고, 1의 경우에는 오리의 영역이다, 오리의 영역이다 이렇게 판독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 바이너리 프리딕션을 몇 번 해야 될까요? 바이너리 프리딕션을 이 픽셀만큼 전부 다 해줘야 되겠죠? 여기 보이는, 여기 빨간색 해볼까요? 여기 보이시는 여기 전체 사진에 픽셀만큼 전부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 곱하기 400, 8만 개, 이 8만 개의 프리딕션을 해줘야 됩니다. 8만 번의 프리딕션. 네. 각 픽셀에 대해서. 그래서 각 픽셀에 대해서 8만 번의 이 프리딕션을 해주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프리딕션 한 결과를 토대로 우리가 이 오리의 영역이 무엇이다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를 딕테이션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바운더리를 구성하고 있는 픽셀 단위의 프리딕션을 진행함으로써 우리가 실질적인 이 세그멘테이션의 결론, 세그멘테이션의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혼동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여기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따로 뽑아서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 아니다, 이 바운더리를 따로 잡아서 하는 알고리즘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이야기 해봤는데,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중에서도 여기 보이시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예, 오늘 보이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알고리즘을 활용해서 우리가 저희가 분석한 결과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논문은 Journal of Census라는 논문에 최근에 기고가 된 논문입니다. 죄송합니다. 논문, 예. 네. 기고가 됐고, Weighted Masked CNN, 기존의 이 마스칼 CNN이라고 불리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개선한 논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웹에서 Weighted Masked CNN
타이핑 치시면 웹에서도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마이크로 알게, 즉 그 조류라고 불리우는 이 수생 생물이라고 우리가 이 특정 짓고, 이 수생 생물의 바운더리를 잡고, 그리고 그 오브젝트의 라벨을 잡는 그런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 특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뭐냐면, 이 조류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류가 굉장히 많아서 그 라벨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면은 종류가 보통 이제 수백 가지 종이 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디텍션 하기에는 클래스 라벨이 너무 많다. 그래서 클래스 라벨을 분류하는 그 알고리즘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전통적인 컨볼루션 뉴럴넷을 이용하면 우리가 그 클래스 라벨을 잡아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매뉴얼 카운팅. 그래서 손으로 계수하는 겁니다. 손으로 하나, 둘, 셋, 넷. 근데 실질적으로 이 조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매뉴얼 카운팅에 많이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이 조류라는 것이 물 안에서 이 정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이 사람의 눈으로 판독해도 이것이 애매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면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 질문을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판독하지 못하지만 그 기계가 할 수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이용해서 보다 더 정밀하게 판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은가 라는 부분인데, 이것은 yes이기도 하고 no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에 따라서, 이 example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사람보다 더 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결함을 찾는다는 문제라든지 이런 단순 반복적인 일이고, 그리고 이 비전의 해상도가 사람보다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일반적으로 잘하지만, 같은 조건 하에서 이 복잡한 이 정보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옴에 따라서 하나의 클래스 라벨을 이 판독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복잡한 계산에 있어서는 사람을 능가하기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닐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 복잡다변한 상황에서 클래스 라벨을 찾아줘야 하니까, 즉 조류의 종류를 판독해 줘야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매뉴얼 카운팅에 의지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CNN 알고리즘 중 하나 유명한 알고리즘인 알렉스넷을 이용한 연구가 있습니다. 2000개 이상의 샘플을 보유한 80개의 조류를 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분류를 해냅니다. 그래서 이 분류, accuracy를 여기서 제시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어느 정도 우리 사람의 눈으로도 분할할 수 있는 샘플들을 이용하는 경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애매하고 좀 비슷비슷한 조류들을 이 CNN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다 정도로 알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연구로는 이 베이지안 방법론을 이용한 이 CNN 이 방법이 제시가 되었는데, 이 경우도 95%의 F1 스코어 이렇게 제시가 됩니다. 0.95. 그런데 이제 F1 스코어는 이제 그 프리시전과 리콜의 그 평균으로 우리가 제시가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균형 잡힌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지표로서 F1 스코어로 이제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에 있는 방법론은 Canny Edge Detection이라고 해서 기존의 unsupervised 방식의 모델을 활용해서 이 바운더리를 직접 찾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그 바운더리 디텍션 하는 그 내용들은 전통적인 이 RGB의 그 정보를 직접 사용을 해서 나타낸 것으로서 저희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이나 혹은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과는 좀 궤를 달리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렛이라고도 불리는 인셉션 4의 이 모델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1531개 샘플링으로 70종의 조리 이미지를 분석한 그 결과이고요. 어쨌든 이 모든 연구는 기존의 이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래스 라벨을 분류하는 연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라벨을 연구하는 것이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었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또 다른 연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대표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사진은 이 조류 중에서 마이크로키티스라는 조류입니다. 이 조류가 이 군체의 모습으로 이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 군체 안에 이 각각 하나하나 이 셀 단위로 있는 것이 마이크로키티스인데, 이것을 카운팅하는 것이 이 환경공학 안에 있는 그 전공하시는 분들께서의 니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이 바운더리를 예쁘게 찾아내는 것이 두 번째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혹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얼마나 여기를 이 조류가 군체로 모여 있는 나타나는 경우에 이 영역을 제대로 탐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군체가 서로 이렇게 모여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게 하나의 무리를 이루어서 이 비정령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사실은 꽤 잘 나온 사진 중 하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는 여기 보이는 여기 있는 바운더리가 실제로는 바운더리가 잘 쪼개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기에 붙어 있는 경우 어떻게 우리가 나누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잘 분할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로 연구가 진행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서서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첫 번째로는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을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 바운딩 박스도 역시 중요하죠. 바운딩 박스. 근데 그 바운딩 박스를 또 다른 말로 하자면 Region of Interest Detections, ROI라고도 많이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ROI Detection. 그래서 어떤 사물이 혹은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요 영역을 ROI라고 한다. 그리고 이 경계분류의 이 성능을 특히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영역에 있어서 경계분류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혹은 적용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 CT 이미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연구도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나온 이 Adaptive Fully Dense 네트워크를 통한 이 경계분류의
성능을 높이고자 한 논문들이 여기 존재하고요. 근데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한 부류에 속하는 이 유넷 스트럭처, 유넷 구조를 이용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 중에서 딥랩이라는 이 알고리즘, 그리고 유넷, 그리고 FCN, 이런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넷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의 거의 효시급에 해당하는 유명한 알고리즘이고, 그리고 유넷 치면은 사이테이션 많이 붙어있는 논문 하나가 바로 검색이 되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 유넷 구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유넷은 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그 스트럭처를 점점점 다운사잉하고, 그리고 다운샘플링, 그리고 업샘플링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업샘플링 하는 과정을 통해서 차원을 축소했다가, 그리고 다시 차원을 늘리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정보만을 중심이 되는 정보만을 뽑아내게 되는데, 반면 이 아키텍처에서 보통은 이 일방향입니다. 그래서 다운샘플링, 업샘플링 하고, 다시는 이 업샘플링 한 곳에 기존에 다운샘플링에 있었던 정보가 이게 반영이 되지는 않는데, 지금 유넷 구조에서는 이 디멘전이 서로 매첩되는 요 구간에서 기존에 있었던 이 축약 정보죠. 이 이미지 정보가 초기에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 컨볼루션 단계에서 이미지가 점점 다운샘플링 되고, 이 정보가 축약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정보를 잃어가게 됩니다. 이 정보의 로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 차원을 키우면서 이 바운더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찾다가, 이 기존에 있는 정보가 여기에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정보를 일부분 차용해서 가져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런 네트워크 구조가 결과적으로는 이 U자형이라고 나타나기 때문에 유넷 구조,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이러한 아이디어입니다. 기존의 이 고차원 데이터를 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이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차원을 축소시키고, 그리고 차원을 다시 증가시켜서 본래의 그 디멘전으로 회복을 시키고, 그리고 그 회복시킨 그 디멘전 안에서 바운더리 정보만을 뽑아내는 그런 아이디어로 제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런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서도 우리가 사용했던 알고리즘은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을 활용했다라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도 크게 보면은 두 부류인데, 첫 번째는 투 스테이지 방법론이 있고요. 두 번째는 원 스테이지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투 스테이지와 원 스테이지를 나누는 이 기준은 바로 이 바운딩 박스, reasonable interest를 이 각각 스텝을 나누어서 찾았느냐,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찾았느냐에 대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몰아서 찾았다 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원 스테이지 방법론, 그리고 분할했다 그러면 대표적으로 마스칼 CNN 방법론으로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 스테이지 방법론 중에 대표적인 방법론인 마스칼 CNN 모델 아키텍처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칼 CNN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사진이 존재하게 되고요. 사진에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이 카테고리가, 예를 들어서 카우보이다 라고 하면은 카우보이에 해당하는 reasonable interest를 이렇게 잡아내게 됩니다. 잡아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우보이에 해당되는 영역, 이렇게 이 부분의 영역이 뭐죠? 마스크라고도 불리우는 마스크를 딱 씌워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각의 픽셀이 여기가 다 카우보이에 해당하는 영역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볼 수 있는 정보들을 이렇게 제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클래스 라벨을 제시하는 것,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 reasonable interest를 잡는 것, 세 번째는 이렇게 마스크를 잡아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이 마스칼 CNN 구조에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로는 이게 이 사진이 보통 디멘전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물론 하나의 디멘전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공통된 이 디멘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디멘전 리사이즈 시켜주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컨볼루션 단계처럼 이렇게 정보를 점차적으로 추격해가면서 이렇게 이 네트워크 스트럭처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하는 것에 두 가지 프로세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Feature Pyramid Network라 그래서 여기 FPN, Feature Pyramid, 네트워크.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 프로세스는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는 이전에는 다양한 크기의 물체를 탐지하기 위해 이미지 자체의 크기를 리사이즈 하면서 이제 찾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 여러 스케일 값으로 앵커를 이 바운딩 박스를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스케일로 움직이겠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각각의 레이어에서 중간에 나타나는 이 피처 맵들을 이렇게 뽑아오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피처 맵들을 뽑아오게 돼서 더 이상 여러 가지 스케일을 통해서 우리가 reasonable interest에 해당되는 것들의 정보를 뽑아 놓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일한 스케일의 소위 이 reasonable interest라고 하고, 이 앵커, 이 reasonable interest 바운딩 박스의 캔디데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앵커 박스, 앵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샘플링 한데 ROI에 해당되는 영역, 이 바운딩 박스의 캔디데이트를 뽑아내는데 보다 일관적이고 이 공통된 특질을 갖는 이 효율적인 디텍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FPN, 중간에 이 바운딩 박스의 바운딩 박스를 디텍션 하는데 그 캔디데이트를 동일한 스케일로 각각의 피처 맵의 디멘전에 해당되는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Regional Proposal Network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서 Regional Proposal Network에 들어가는 이 인풋 값은 이 피처 맵들이죠. 여기서 피처 맵들을 뽑아내온 값들인데, 이것을 우리가 피처 맵을 이 피처 맵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뽑아내는 값이 크게 보면은 두 가지예요. 클래스, 그래서 바운딩 박스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카테고리죠. 카테고리 클래스 라벨을 찾아내는 것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바운딩 박스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운딩 박스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점 두 개를 이용해서 아까 한다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점 두 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값과 레이시오,
이런 방법으로 이 리그레션 타입으로 풀 수 있도록 좀 더 손쉽게 변형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T 정보로 우리가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T 정보는 우리가 width와 height, width와 height 이런 정보들을 이 정보와 그리고 이 바운딩 박스의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바운딩 박스의 센터에 해당되는 부분을 적절히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변형을 시킵니다. 이 변형을 시킨 것을 가지고 우리가 리그레션 문제의 아웃풋에 넣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 왼쪽에서 끌고 온 여기 피처맵 정보와 그리고 카테고리 클래스 라벨과 바운딩 박스를 이용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region of interest를 뽑아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region of interest를 뽑아내는 그 단계가 최종적으로는 IOU를 이용해서 이 앵커 박스, 그러니까 이 바운딩 박스가 IOU가 큰 일정, 예를 들어서 0.7 이상으로 겹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만 우리가 최종적인 ROI로 선발을 해서 가져간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IOU는 Intersection of Union 라고 해서 얼마나 true IOU는 이 사물이 원래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프리딕션이 죄송합니다. 프리딕션 된 이 바운딩 박스가 얼마나 많이 포함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이 부분이 이렇게 있지만 여기는 지금 포함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IOU 값이 떨어지게 될 거고, 이것이 겹치게 되면 이렇게 바운딩 박스가 이렇게 슬라이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 전체 유니온에서 인터섹션 비율이 이 겹치는 비율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IOU 값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 이 피처 값을 여기서 피처 값을 뽑아낸 피처 값을 이용해서 카테고리 라벨 바운딩 박스 리그레션을 한번 실시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나오는 ROI Region of Interest,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Region of Interest를 어느 정도 잡아내게 됩니다. 그것을 잡아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이용해서 이제 움직이게 되는데, 그 전에 여기서 중간에 또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여기서 바운딩 박스를 노멀라이제이션 한번 하죠. 그래서 바운딩 박스 좌표를 모두 다 x, y 좌표를 0에서 1 사이 모두 좌표를 이제 0에서 1 사이 있는 좌표로 다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non-max suppression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IOU 값, 산출된 IOU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해요? 다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캔디데이트 박스, 이 겹치는 캔디데이트 박스를 제거를 해주게 됩니다. IOU 값으로 우리가 산출한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겹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최적의 바운딩 박스만을 뽑아내는 그런 프로세스가 안에 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까지만 우리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이 단계에서 나온 feature extraction, 이 첫 번째는 이 feature extraction 하는 여기서부터 이 ROI 리진으로부터 탐지가 된 피처들을 여기서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기 마스카 CNN에서는 레즈넷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합니다. 이 백본 네트워크의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고, 그리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 이 선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다른 백본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도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레즈넷 기반의 방법을 이용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됐고, 여기서 받은 이 feature 정보들을 이 feature extraction 된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오브젝트 펑션에서 세 가지를 이용한 네트워크 구조가 추가적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클래스 라벨, 그 다음에 바운딩 박스, 마스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오브젝트 펑션에 대해서 논의를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를 잠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설명드린 대로 크게 보면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그리고 발전된 형태로서 바운더리를 디텍션 할 수 있는 이 세그멘테이션 모델, 그리고 그 안에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투 스테이지 디텍션 모델로서 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은 알려진 모델이 RCNN,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보면 RCNN, Fast RCNN, Faster RCNN, 이런 경우에는 첫 번째 투 스테이지 모델로서 ROI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에 클래스와 바운딩 박스를 찾는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이고요. 그리고 싱글 샷 디텍션, 그리고 YOLO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한 번에 프리딕트와 리그레션 바운딩 박스를 하나의 모델 아키텍처에다 넣어서 가져가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좋은 점이 이 컴퓨팅 속도에 있어서는 강점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 reasonable interest를 같은 아키텍처의 구조라고 가정했을 때 더 한 번에 투 스테이지로 가기 때문에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일반적으로 이 accuracy의 성능은 좋을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Fast RCNN으로부터 한 단계 더 발전해서 마스카 CNN이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2017년도에 이 내용이 제시가 되는데, 사실 이 투스테이지 계열에 있어서 이 마스칼 CNN을 능가하는 이 뭔가 현격하게 능가하는 어떤 알고리즘이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그만큼 파급력이 정말 뛰어났고, 그리고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 자체도 성능이 워낙 좋아서 그동안 많은 분야에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방법론이 적용되어져 왔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ROI 풀링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추가로 삼아서 이 세 가지 이 목적을 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이 컴퓨팅 타임이 크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내용으로는 뭐 fully connected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방법이 있는데, 이 포스트 프로세싱 하는 관점으로 조금 더 이 원 스테이지 세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있는데, 여전히 이 방법도 사실은 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 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욜락트라는 욜로 기반의 이 방법으로 좀 발전된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 알고리즘인데요. 여기서도 non-prior localization step, 그래서 reason proposal 방법이 없어서 원 스테이지 방법인데, 이 방법이 이제 좋은 이유는 fast real time instance segmentation이고, 그리고 high quality mask, 그래서 이 마스크를 찾아내는 성능 또한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욜락트 방법도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한 가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여기 fast
리얼타임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이 왜 중요한가 라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다 보면 이제 봉착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시작할 때는 이제 알고리즘 자체에 대한 임플레멘테이션이 어려우니까 어려움에 봉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을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적용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practical utility라고 하게 될까요? 네. 이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용성이 없어요. 네. 왜냐면 이 컴퓨팅 코스트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 마스카 CNN 같은 경우에 대부분 여러분들이 하는 경우가 텐서플로우나 텐서플로우 또는 파이토치와 같은 이 방법들을 여기 플랫폼 기반 이 언어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라이브러리 이용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용하는 이 디펜던시에 해당되는 것이 대부분 더 쿠다 기반의 GPU 카드가 다 붙어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장비도 있어야 되고, 그렇다면은 실전에서 쓰려면 그 장비를 다 현장에다가 구축해 놓고 가야 된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어떻죠? 너무 무겁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락트. 근데 열락트도 사실은 이 GPU 기반의 워크스테이션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거지, 이것이 없다 그러면 이제 이거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CPU 기반으로 더 낮춰서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모델 자체 백본 네트워크가 이게 비대해져 있으면 아무리 우리가 이 1스테이지, 2스테이지 간다 하더라도 이 컴퓨팅 속도가 그렇게 나지가 않고 코스트가 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본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줄이겠다라고 해서 모바일 넷 해가지고 백본 네트워크를 줄이는 그런 이 노력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이 인스턴트 세그멘테이션에서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과 비교해 봤을 때 연산량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reasonable interest 그 바운딩 박스를 개념적으로 구조적으로 잡아내면서 가야 하는 거니까 사실은 이 어떤 이 부담으로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어렵다. 특히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원하는 것은 이게 워크스테이션 기반이 아니라 이 엣지 AI라고도 불리우는 현장에서 이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리거나, 혹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를 해서 이용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데, 이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는 클라우드 기반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죠.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클라우드는 컴퓨팅이죠. 컴퓨팅 프로세스는 워크스테이션이 존재하고, 이 단말기는 그냥 클라이언트로서 그냥 그 값을 받아서 디스플레이하는 역할만 하는데, 그렇게 돼버리면은 결과적으로는 온라인 망의 어떤 보장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 컴퓨팅 리소스에 있어서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워크스테이션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여전히 비용 그리고 이 설비 인프라가 쉽지 않다. 다 전부 다 비용이다. 그렇다면 1차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형식으로 움직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프라에 대한 문제, 결과적인 돈이죠. 그리고 이 돈을 많이 쓰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돈을 적게 쓴다는 얘기는 이 엣지 AI 방향으로 조금씩 더 움직인다는 거예요. 적게 쓰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유익은 높이고 싶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서로 상충 관계에 있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리즌이 있는데, 그 리즌이 그러니까 이 돈, 비용이죠. 비용. 그리고 AI 알고리즘으로부터 우리가 얻는 이 유익. 그래서 우리가 얻고 싶어하는 이 솔루션.
솔루션. 이 두 가지가 항상 상충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 없고,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엣지 AI, 이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서 현장에서 이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유익 솔루션이 기존의 워크스테이션 기반에 있는 것보다는 성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량화 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경량화 시켜야 되고, 비용도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줄여드리게 되죠. 그래서 비용을 줄이고 그런 유익이 있지만 경량화돼서 성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계속 경쟁 관계에 있는데, 이 경쟁 관계에서 최근에 이 미니 PC가 결과적으로는 여기 타겟을 이 하드웨어 파는 뭐 IBM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데서 여기를 타겟팅해서 마케팅을 비즈니스를 풀어내고 있는데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니 PC 시장에서. 그래서 이 어디다가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뭐랄까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사가, 이런 하드웨어 업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유연하게 이 AI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맞는,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공급하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재는 이 솔루션에 대한 이 니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들은 하드웨어 값들이 사실 떨어질 기미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용산이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 엣지 AI 그 물량 확보를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건 이제 제조업이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 경량화하는 방법론, 이 솔루션 구축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요것을 이제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많이 없고,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적으로 습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크게 보면은 백본 네트워크를 그냥 네트워크 자체를 이제 작게 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트워크 경량화. 두 번째는 이 모델 자체를 그냥 경량화해서 새로 리스트럭처링 해서 아예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들어 버려서 그 기존에 있는 이 optimal truth, 그러니까 optimally working하는 그 네트워크를 모사하는 형태의 방법론도 고민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방법인데, 이제 현재 이 AI 발전 안에서 이 중간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중간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간 현상이고, 이것은 이제 결과적으로 언제 없어지게 되느냐? 엣지 AI 그리고 이 GPU 카드의 핵심 프로세스 연산 장치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그리고 온라인 클라우드 기반의 어떤 인프라스트럭처가 잘 개발이 되면서 이 문제는 이제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은 그때는 헤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워킹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 중간에 이렇게 기회를 잘 포착해서 이 자기 능력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AI 전문가들이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려면은 현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학계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기는 사실 어렵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장도 있고 그리고 학계에도 동시에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동시에 다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그동안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니즈를 어떻게든 잘 탐지를 하고 그리고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마스카 CNN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라벨은 이제 카테고리 변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카테고리 변수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했으면 뭐 cat, dog, 뭐 monkey. 그래서 이런 카테고리, 한국말로 하면은 뭐 명목형 변수라고 하는데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여기 나오는 크로스 엔트로피 값들을 계산해 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카테고리별로 이 크로스 엔트로피,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내 카테고리를 잘 맞출수록 이 옵티멀한 값으로 움직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바운딩 박스에 아까 t 값 있었죠? 이 t 값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이 어떤 센터 중심 값이 녹아 있고 그리고 그 뭐죠? 위치에 대한 중심값, 스케일 값 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데 이 중심값과 이 스케일 값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시는 여기 predicted 값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truth는 이미 데이터에서 annotation 할 때 이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truth 값과 predicted 값과 비교를 해서 이게 멀어지면 안 되겠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게 떨어지게 될 거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에 대한 부분인데 마스크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로스 엔트로피의 바이너리 프리딕션의 관점을 여기서 차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픽셀 단위로 이 픽셀이 현재 클래스에서 여기 ij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어떤 동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 동물에 해당되는 reasonable interest를 먼저 잡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어떤 특정 픽셀이 여기 이게 true죠. 이 true 값. 이 true 값에 해당되는 이 픽셀의 영역이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전부 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여기 있는 픽셀이 예를 들어서 총 뭐 한 8만 개의 픽셀이 있다고 하면은 이 픽셀을 전부 다 확인을 해서 이 빨간색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하얀색이 들어가느냐 이것을 확인을 한 다음 결과적으로는 이 true 값과 그 predicted 된 값, true 값과 predicted 된 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게 돼서 결과적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값을 이제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고려한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고려한 값을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스칼 CNN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오브젝티브 펑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근데 여기서는 이 연구에서는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이것만 좀 지우겠습니다. 여기서는 웨이트를 붙인 이유는 무엇이냐? 이 알고리즘 자체가 아까 이제 초반에 이제 설명을 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이 군체로 이루고 있는 이 조류의 집단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조류 집단을 어떻게든 잘 나누고 싶은 그런 니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조류의 집단 1 그리고 집단 2라고 했을 때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한 이 웨이트, 근데 이 웨이트는 유닛
그 논문 안에 있는 그 웨이트에 있는 관점을 차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여기 이 x가 이 픽셀이 되게 됩니다. 각각의 픽셀이 되고, 그 픽셀 첫 번째 픽셀이 우리가 이제 타겟 픽셀이 첫 번째 오브젝트와 두 번째 오브젝트, 첫 번째 오브젝트와 두 번째 오브젝트에 있는 사이 값을, 디스탄스 값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픽셀을 잡으면 이 픽셀과 이 오브젝트의 중심, 이게 D1, 이게 오브젝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게 오브젝트 2라고 하면 이 픽셀과 이 오브젝트 1의 중심과의 거리와 여기와의 거리가 서로 합의꼴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리가 결과적으로 D1x가 되고요. 여기의 거리가 D2x가 되겠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D1과 D2가 가장 짧은 거리는 어디이죠? 짧은 거리는 여기서부터 이 중심과 중심과의 거리지 않습니까? 여기. 맞죠? 요게 제일 짧을 때 웨이트를 가장 크게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마이너스 붙였기 때문에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웨이트는 커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군체 두 개가 뭉쳐 있으면 이 군체 두 개 뭉쳐 있는 이 픽셀에는 여기에 근접한 이 픽셀에는 강한 웨이트를 주겠다라는 그런 아이디어죠. 그래서 그 여기에 정의된 웨이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놓고 새로운 웨이트로 다시 계산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이 웨이트를 여기다가 반영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모든 웨이트를 동일하게 보고 이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이 각각이 계산되고 있는 이 웨이트에서 우리가 해당 픽셀에서 이 두 가지 오브젝트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강한 웨이트를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카 CNN을 웨이트 맵을 여기서 정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웨이트 맵에 여기서 오브젝트 펑션 단에서 박스와 클래스 마스크를 구성된 이 오브젝트 펑션에서의 추가적인 정보를 여기서 제시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시된 값이 결과적으로는 이 최적의 웨이트 값을 최적의 그 네트워크 구조를 찾아내는데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트레이닝 과정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테스트 과정에서는 물론 이 웨이트 맵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테스트에서는 클래스 라벨에 해당되는 이 것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의 트루 라벨을 모르기 때문에 웨이트 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웨이트 맵을 이제 처음에 이제 트레이닝 셋에서는 우리가 구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닝 셋에서 출발하는 이 추가 정보를 여기다가 인테그레이션을 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이 정보를 이 데이터 안에서 뽑아낼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뽑아서 이제 가고 있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웨이티드 마스카 CNN의 최종 아키텍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내용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는 이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 첫 번째 클래스 라벨 디텍션이죠. 그래서 CNN의 고유의 목적에 해당되는 연구 목적에 해당되는 클래스 라벨. 두 번째는 그로부터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이어지는 이 과정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의 마지막 단에 있는 이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오브젝티브 펑션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구현이 되는지까지 오늘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알게 되면은 이제
이 사물인식 계열에 있어서 1차적인 이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